지금은 세 채를 제가 혼자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채는 최근에 이제 매각을 했고요. 최근에 또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또 세 개를 사놨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건물주가 되고 나니까 직장인 중에 은근 건물주가 많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몰래 하고 있던 사람도 은근 많다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저는 꼭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고 내가 직장을 벗어나서 사업이든 투자든 할 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건물을 짓는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컨텐츠를 유튜브로 제작을 하고 있는 송량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대기업이긴 했는데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생활하는데 크게 막 무리는 없었는데 미래를 생각했을 때 조금 답답한 것도 좀 느꼈고, 결혼하고 이제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생활비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그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신혼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26살에 처음에 취업을 했는데 보통 저축을 해가지고 막 집을 사거나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첫 차를 아반떼로 신차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좋아하니까 돈을 벌면 족족 차에 써서 연봉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무리를 했던 것 같고, 그걸 그래도 오래 탔으면 괜찮은데 타면서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계속 차를 바꿨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레이싱도 하고, 레이싱하다 사고 나서 차도 날리고, 레이싱 하면은 보험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 날린 것도 그대로 그냥 다 보험 처리도 못 받고 막 그런 경험들이, 지금 와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늦게 자산을 모으긴 시작했지만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때 그래도 해봐가지고 그런 욕구에 대한 거는 많이 해소가 돼서 오히려 좀 뒤늦게 30대 때 결혼하고 투자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5천만 원으로 투자할 때 그때 바로 건물을 샀던 건 아니고요. 빌라를 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오래된 빌라 같은 게 보통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했었는데 경매로 그 빌라를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했었죠. 그래서 5천만 원에다가 이제 대출을 좀 받아서 이제 그거를 좀 수리를 해서 매각을 해서 좀 차익을 얻고, 그런 투자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로 갚진 않고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매각할 때 그냥 갚거나, 아니면은 전세 세입자를 놓으면서 세입자가 들어오는 전세 보증금으로 갚거나, 그거를 보유하면서 그냥 내가 근로소득으로 대출을 갚는 케이스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는 게, 주식은 삼성전자나 아마존, 구글, 뭐 미국 주식도 요즘 많이 하는데 어떤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맞고, 그걸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그 회사가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심이나 그런 거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회사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아무리 탄탄한 회사라 하더라도 뭐 IMF 때 대우가 무너지듯이 외부 리스크가 있는데, 부동산도 리스크는 있죠. 뭐 대출이나 뭐 정부 정책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그런 물리적인 땅덩어리라는 이제 건물이라는 실물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만 지나가면 어느 정도는 좀 원금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좀 선호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좀 지역적으로 보진 않고 좀 거시적으로 보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인구는 줄지만 사실 세계적으로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중국인들도 많이 사듯이 그 수요와 공급이 꼭 한국인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줄어들면 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날씨도 좋고 살기 좋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는 좀 채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문화 국가로도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약간 미국도 보면 그렇게 되듯이 그런 수요만 있다면, 그게 꼭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1인 가구는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서울 수도권 위주로만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좀 결이 달라요. 옷을 산다라고 비유를 하면, 이 옷이라는 굉장히 큰 카테고리 안에서 명품도 있고 아울렛도 있고 보세도 있고 뭐 속옷도 있고 운동복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게 약간 옷을 산다는 개념이고, 그 중에 내가 토지 투자라고 하면은 운동복인데, 그 운동복 안에서도 수영복도 있고 배드민턴복도 있고 테니스복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결이 좀 다른 건데, 저는 건물 투자인데 어떤 결이냐면 약간 그 도심지에 구도심의 건물을 짓는 그 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는 가망이 없느냐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골프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이나 이런 거는 약간 수영복 같은 느낌이라서 그 니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20년 2040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2040년까지 계획을 봤을 때 KTX가 어떻게 더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가 또 어디 뚫리고, 그런 것만 주안점을 두고 지금 약간 농지나
지금은 버려진 땅 같은 걸 샀다가 한 5년 뒤에 개발되면 그런 차익을 노리는 그런 것만 중점으로 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거에 전문화된 거지 그게 틀리다, 이게 맞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건물주가 되고 나니까 직장인 중에 은근 건물주가 많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몰래 하고 있던 사람도 은근 많다는 걸 좀 느꼈고, 사실 이제 퇴근하고 피곤해서 그냥 유튜브 보다가 맥주 먹고 자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그때 뭔가 동기부여가 좀 돼가지고 각성이 돼서 퇴근 시간 이후나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좀 임장도 많이 갔고,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뭔가 좀 성공한 분들은 공통점으로 직장 생활을 빡세게 하는 고난의 행군의 기간이 보통 2, 3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약간 젖어들면서 건물을 취득하기까지 힘들었던 시기는 약간 있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업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직장 다닐 때 내가 예를 들면 내 역량에 한 80을 갈아 넣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갈아 넣는다라고 하면은 시키지 않아도 80 이상 갈아 넣겠죠. 근데 심지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를 나를 위해서 80 이상 100을 갈아 넣는다라고 하면 훨씬 직장 다닐 때보다는 공부도 많이 할 거고, 투자할 때 성공 확률도 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전업 투자로 하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 채를 제가 혼자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채는 최근에 이제 매각을 했고요. 최근에 또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또 3개를 사놨어요. 그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이에요. 3개 갖고 있는 거, 2개 매각한 거, 3개 짓고 있는 거 8개 프로젝트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서울시 은평구에다가 상가주택이랑 원룸을 했고, 그 다음에 팔았던 거 2개는 강동구랑 서초구, 그 다음에 지금 3개 짓고 있는 거는 다 강남구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강남에 3개를 벌려는 거 먼저 조금 수습을 하고, 그 중에 하나씩 매각이 되고 하면은 꾸준히 일단은 강남에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 감소나 지금 시장에서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금리도 많이 올랐고 심리도 많이 죽었고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럴수록 사실 주식으로 치면 잡주나 이런 것보다는 우량주에 가듯이 부동산도 옛날 화랑기 때는 지방의 단타나 지방 1억이야 아파트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시장이 안 좋을수록 더 핵심지로 몰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앞으로 좀 서울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월 250을 받는데 비슷한 조건, 뭐 250이면 안 되고 300이면 되냐,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얼마나 야수의 심장을 가졌냐,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모은 돈이 1억이다. 그런데 현금 흐름은 월급이 250이에요. 나는 1억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직장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막 근무하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알아볼 시간이 없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은 나는 뭘 추천 안 하냐면, 일단 생활비 지출을 줄여요. 월급이 250인데 내가 그 중에 150을 쓰고 100만 원을 저축을 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5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150 곱하기 11을 하는 거지. 그러면 1800이거든요. 내 시간을 확보하는데 1년에 18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원래 1억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200은 보너스로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떼어두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을 떼어두는 순간 앞으로 내가 갈아 넣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1년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휴직을 하든 퇴직을 하든 아니면 뭐 이직을 할 때 1년을 쉬고 이직을 하든 그거를 짬을 이용해서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 2천을 빼두고 나머지 모아둔 거에 8천을 활용해서 내가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그 8천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직장에 갈아 넣는 그 열정과 파워로 그 1년의 온전한 그 시간을 8천만 원으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자기 개발을 해도 되고요. 에어비앤비, 뭐 숙박업, 고시원, 뭐 아니면 주식 투자, 전업 투자, 트레이딩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내가 1인 기업이 돼서 이런 크리에이트 같은 유튜브를 막 1년 동안 파보겠다든가. 8천이면 사실은 뭐 장비 사는 데는 쓰고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고 내가 직장을 벗어나서 사업이든 투자든 할 때 그거를 결심하는 거는 본인의 결단력의 영역이지, 그게 월 소득이 250이면 할 수 있고 뭐 200이면 못한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